어머니가 욕실에서 쓰러져 골절됐어요. 제가 응급실 의사로 근무하던 시절, 겨울마다 듣던 너무나 흔한 말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놀랍게도 그 원인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일상적인 습관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인 건강에 있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목욕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적인 활동이 실은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신 연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이 37%, 낙상 위험은 48%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청결을 위해 매일 사용하는 비누가 오히려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뜨겁게 목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목욕의 숨겨진 위험과 이를 예방하는 과학적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노화와 함께 우리 몸에는 어떤 목욕과 관련된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자연 보습 기능이 약해집니다. 20대에 비해 70대가 되면 피부의 지질 생성량이 약 6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져 작은 상처나 자극도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혈관 탄력성도 감소하여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공기로 나와도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며 체온을 유지했지만 노년기에는 이 조절 능력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노인의 체온 조절 중추는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땀 분비량도 감소하여 체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특히 목욕 후 체온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감각과 근력 저하도 목욕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70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균형 감각이 약 40% 감소하고 근력은 30에서 50%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미끄러운 욕실 환경에서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체계의 변화입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피부에 사는 유익한 세균 생태계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되어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목욕 습관에 따라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는 단순히 피부가 주름진다는 외관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목욕과 관련된 신체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젊었을 때와 동일한 목욕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경우 청결에 대한 강한 문화적 가치관으로 인해 오히려 과도한 목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강하지만 노년기에는 이런 믿음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8%가 일주일에 5회 이상 목욕을 하며 이 중 45%는 매일 목욕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3%가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욕 빈도와 피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제 피부 과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 3회 이상 비누로 전신 목욕할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약 78%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병원의 조사에서는 겨울철 노인 낙상 사고의 약 22%가 욕실에서 발생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목욕 중이나 직후에 일어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뜨거운 목욕 후 급격한 혈압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7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는 그룹이 주 2에서 3회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그룹보다 심혈관 사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발생 위험이 약 35%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노인의 목욕 습관이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생활 습관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내가 평생 이렇게 씻어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점진적 과정이며 70대, 80대가 되면서 신체는 이전과는 다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문제없던 습관이 노년기에는 건강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목욕은 단순한 위생 행위를 넘어 심리적, 문화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목욕을 통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심신의 안정을 찾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에서 깨끗함은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목욕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노인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목욕법과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한 목욕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피해야 할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은 매일 목욕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화로 인해 피부의 지질 생성 능력이 감소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의 보호막이 충분히 재생되기 전에 다시 제거되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됩니다. 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할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약 73% 증가하며 이로 인한 가려움증, 피부 균열, 습진 등 피부 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특히 건성 피부를 가진 노인분들에게 매일 목욕은 더욱 해롭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수면 장애, 삶의 질 저하, 피부 감염 등 2차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수면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는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41도 이상의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장 부담이 약 40% 증가하며 특히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목욕 후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혈압이 다시 급상승하는 온도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압 변화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장시간 목욕입니다. 피로 해소나 이완을 위해 30분 이상 장시간 목욕하는 것은 노인에게 여러 위험 요소를 증가시킵니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30분 이상 목욕할 경우 탈수, 어지러움, 실신 위험이 약 50% 증가합니다. 또한 장시간 목욕은 피부의 지질과 수분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피부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심부전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장시간 목욕은 체액 균형을 무너뜨려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욕 시간은 10에서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과도한 비누 사용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깨끗함을 위해 향이 강한 일반 비누나 바디워시를 전신에 듬뿍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으로 피부의 약산성 환경을 파괴하고 필수 지질을 제거합니다. 일반 비누의 pH는 약 9에서 10으로 피부의 자연 pH인 4.5에서 5.5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알칼리성 제품의 사용은 노인 피부의 장벽 기능을 약화시키고 건조와 자극을 유발합니다. 특히 항균 비누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제거하여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감염 방지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번째 위험한 습관은 목욕 후 보습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목욕 후 보습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노인 피부는 자연 보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보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황금의 3분 동안 보습제를 바르면 목욕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 없이 피부가 건조해지면 미세한 균열이 생겨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이는 세균 감염의 통로가 됩니다. 실제로 노인 피부 감염의 상당수가 건조한 피부의 균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5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은 단순히 피부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겨울철 노인 응급실 내원 사유 중 목욕 관련 사고 낙상, 실신, 탈수, 저체온증 등이 약 15%를 차지합니다. 이는 다른 계절에 비해 2에서 3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노인 피부는 계절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겨울철 낮은 습도와 찬 공기는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며 이런 상황에서 부적절한 목욕 습관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노인분들이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위험성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위험한 목욕 습관이 미치는 영향이 누적되어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 중기적으로는 피부 감염과 낙상, 장기적으로는 만성 피부 질환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인식하고 목욕 습관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깨끗함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목욕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노인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목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위험 요소들을 피하면서도 청결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적절한 목욕 빈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2에서 3회 전신 목욕이 적절합니다. 물론 개인의 활동량, 발한 정도, 피부 타입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매일 목욕이 습관이었던 분들은 갑자기 줄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매일 목욕에서 2일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에는 3일에 한 번으로 천천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목욕 대신 부분 세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는 매일 부분적으로 씻고 전신 목욕은 주 2에서 3회로 제한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물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심혈관 건강을 위한 최적의 목욕 온도는 38에서 40도입니다. 이는 손등에 물을 뿌렸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물 온도 측정을 위해 욕실에 탕온계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감각이 둔화된 노인의 경우 뜨거운 물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 온도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목욕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인의 경우 목욕 시간은 10에서 1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목욕은 피부 지지를 과도하게 제거하고 탈수와 어지러움 위험을 높입니다. 목욕 시간 관리를 위해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욕실에 방수 타이머나 알람 시계를 두고 10에서 15분이 지나면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하세요. 욕실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낙상 예방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안전장치 설치로 욕실 내 낙상 위험을 약 7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욕조와 변기 주변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욕실 의자를 사용하여 앉아서 샤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실 조명도 충분히 밝아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시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밝은 조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욕실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목욕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고 목욕 후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히터 사용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목욕용품 선택도 노인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비누 대신 pH 5.5에서 6.0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부의 자연산도와 비슷하여 피부 장벽을 보호합니다. 향이 강하거나 항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트리클로산과 같은 강한 항균 성분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위는 물로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면서도 피부 보호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기를 닦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발, 사타구니 등 습기가 남기 쉬운 부위는 꼼꼼히 말려야 합니다. 이러한 부위에 습기가 남으면 무좀과 같은 곰팡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목욕 후 보습은 노인 피부 건강의 핵심입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 동안 피부는 수분을 흡수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보습제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기고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발꿈치, 정강이, 팔꿈치 등 각질이 두꺼운 부위는 더 집중적으로 보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위는 건조해지면 갈라져 통증과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체온 관리도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즉시 따뜻한 옷을 입고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체온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목욕 후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목욕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보충해 줍니다.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목욕 중 어지러움이나 낙상 위험이 높으므로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 욕실 문은 잠그지 않고 비상호출 버튼이나 전화를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오후 2에서 5시 사이가 목욕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높고 신체 기능이 활발한 때입니다. 아침 일찍이나 늦은 밤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불안정할 수 있고 늦은 밤 목욕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목욕 관리도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빈도를 약간 줄이고 보습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반면 여름철에는 땀과 미생물 번식이 증가하므로 부분 세정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목욕법을 실천하면 노인의 피부 건강을 지키고 목욕 관련 사고를 예방하며 쾌적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과학적 사실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노인의 목욕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단계적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건강한 목욕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목욕 습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평생 유지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에 저항감을 느낍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씻어왔는데 문제 없었다라는 생각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화의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로 인해 피부와 신체가 변화했으므로 그에 맞게 목욕 습관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고 목욕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점진적인 변화를 계획하세요. 행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습관 변화에는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최소 2개월 정도는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안전한 목욕을 위한 환경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 등을 갖추고 적절한 목욕용품, 약산성 클렌저, 보습제 등을 준비하세요. 욕실에 온도계, 타이머, 알람 시계 등을 비치하여 물 온도와 목욕 시간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욕 관리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욕 날짜, 시간, 물 온도, 사용한 제품, 목욕 후 피부 상태 등을 기록하면 자신의 목욕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협조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노인의 목욕 습관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지해 준다면 변화는 더욱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효과적인 대화법도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목욕을 줄이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최근 피부과 전문의들이 노인의 피부 건강을 위해 주 2에서 3회 목욕을 권장한대요.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와 같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노인이 새로운 목욕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덜 건조해 보여요. 가려움증이 줄었네요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욕 대신 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목욕에서 주 2에서 3회 목욕으로 전환하면 나머지 날에는 다른 활동으로 청결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분 세정은 매일 목욕에 좋은 대안입니다. 세면대에서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필요한 부위만 씻는 것으로도 충분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스펀지 베스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나 스펀지로 몸을 닦으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등 진정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족욕이나 손 마사지는 목욕이 주는 이완 효과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발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발 위생과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과 활동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족욕과 발 마사지는 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욕 외에도 실내 환경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피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노인의 경우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6에서 8컵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요법도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은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욕 습관을 개선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 건조도, 가려움증, 피부 감염 빈도, 전반적인 피부 상태 등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목욕 습관을 적절히 조정한 후 피부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피부 감염 빈도가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목욕 관련 안전사고, 낙상, 실신 등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과 의사, 노인의학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가들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피부질환, 건선, 습진 등 이 있는 노인의 경우 목욕 습관 변화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질환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인 목욕 관리 계획표를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에는 전신 목욕을 하고 나머지 날에는 부분 세정을 하는 식으로 규칙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러한 계획표는 냉장고나 욕실문에 붙여두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적 알림은 새로운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절에 따른 관리 계획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횟수를 약간 줄이고 보습에 더 신경 쓰며 여름철에는 땀과 미생물 번식 증가로 인해 부분 세정 횟수를 늘리는 등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목욕 습관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복지센터,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은 유용한 정보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노인들과의 교류는 동기부여와 정서적 지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과 팁을 공유하며 함께 변화해 나가는 과정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욕은 단순한 위생 행위를 넘어 심리적, 정서적,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욕 습관을 변화시키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선호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의 목욕은 깨끗함과 건강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과도한 청결 강박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한 목욕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노인 건강을 위한 현명한 목욕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하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전화 한 통화로 그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추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